그냥 한글로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요구사항대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자, 일단 아까처럼 반복문을 만들 거고요. 자, 찾아봐서 아시겠지만 반복문을 강제로 종료하는 건 이제 브레이크죠. 자, 그리고 명령어 입력받는 거 스캐너. 스캐너는 근데 여러분 이 while문 안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스캐너는 바깥에다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찾아봐서 아시겠지만 반복문을 강제로 종료하는 건 이제 브레이크죠. 자, 그리고 명령어 입력받는 거 스캐너. 스캐너는 근데 여러분 이 while. 자, 그리고 명령어 입력받는 거 스캐너. 스캐너는 근데 여러분 이 while문 안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스캐너는 바깥에다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명령어 입력받는 거 스캐너. 스캐너는 근데 여러분 이 while문 안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명령어 입력받는 거는 계속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는 while문 안에서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가 반복되고 뭐가 반복되지 않는지 이런 것도 보이실 거예요, 하다 보면. 아니면 이게 뭐 여기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실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이제 요건 나중에 생각하면 객체가 계속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메모리에 악영향을 줍니다. 어쨌든 그냥 이거 밖에다 하는 게 좋다. 넥스트를 쓰지 않고 넥스트 라인을 쓰는 이유는 확장성을 생각했을 때 공백까지 포함해서 그 깃을 떠올리시면 제일 편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git하고 ini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한 명령어인데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처음에 넥스트로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넥스트 라인으로 할게요. 자, 명령어는 커맨드라고 해서 이름을 지을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 연습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드실 때,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때는 변수명이라든지 함수명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신경을 잘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름 짓는 규칙은 그래요. 자, 요거는 중요하니까 한 번만 물어봐 갈게요. 변수 클래스는 일반적으로 명사로 짓습니다. 함수는 동사로 지어요. 당연히 단어 하나로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대문자 단어 의미 바뀔 때마다 대문자로 표현하는 거는 카멜 표기법이라고 찾아보세요. 자바는 거의 다 카멜 표기법을 씁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 지을 때는 첫 글자 무조건 대문자. 무조건 지켜주셔야 돼요. 소문자로 해서 되는데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일 못합니다. 이런 거 안 지켜주시면 회사에서 기본도 안 된 개발자로 봐요. 자, 이제부터라도 이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름 짓는 규칙은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봐도 추측 가능한, 여러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지으면 안 돼요. 자, 요런 건 누구나 이해 가능하죠. 아, 요거 변수 age라고 되어 있네? 여기는 나이라는 값이 들어있겠네? 누구나 예측 가능하죠. 조금만 설명해줘도 수긍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나이 들어있어요 라고 하면은 이 코드를 읽는 사람이 열받습니다. 진짜.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열받아요. 나중에 이게 뭐지? 본인이 만들어 놓고도 몰라요.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자, 그래서 팁은 그거예요. 팝하거나 구글 번역기 무조건 켜놓으세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이 있으면 이게 영어로 뭐지? 검색해서 최대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코드 정렬인데 코드 정렬 안 되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옛날이었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이게 인텔리제이가 참 좋아요. 뭐 할 때마다 수시로 눌러요. 수시로. 심심할 때마다 눌러주셔도 됩니다. Alt 컨트롤 L이에요. 자동 줄맞춤입니다. 코드 정렬 안 되시면 여러분들 또 실수할 확률이 높아져요. 특히나 요거 중괄호 실수 많이 하시거든요. 코드 정렬하면 중괄호가 어디가 빠졌는지 확 한눈에 보여요. 뭐 요거는 지금 기능 개발이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라서 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거를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안 좋은 습관이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저는 개발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되면 느끼실 거예요. 논리 같은 거 그냥 하면 돼요. 충분히 고민하면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 보던가. 근데 이름은 진짜 이렇게 지어도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지어도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커맨드를 입력을 받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을 하시면은 입력을 했 수 있겠죠. 내가 입력하고 엔터 딱 치면은 그 값이 여기 들어온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이름 짓는 규칙 수 구글 번 됐죠. 입력하고 엔터 딱 치면은 그 값이 여기 들어온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이게 영어로 뭐지? 검색해서 최대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코드 정렬인데 코드 정렬 안 되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근데 수시로 눌러요. 수시로.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코드 정렬하면 중괄호가 어디가 빠졌는지 확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뭐 요거는 지금 기능 개발이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라서 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거를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안 좋은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개발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름 짓는 거예요. 논리 같은 거 그냥 하면 돼요. 충분히 고민하면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 거 보던가. 근데 이름은 진짜 이렇게 지어도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지어도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커맨드를 입력을 받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입력하고 엔터 딱 치면은 그 값이 여기 들어온다. 자, 그 다음에 그냥 브레이크를 그냥 써버리면은 그냥 종료되니까 언제만 종료되게 해라? 엑시트라고 입력했을 때만 했죠. 조건이죠, 조건.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하나 더 적어주면 좋잖아요, 그죠? 뭐지? 다른 거 쉐링했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자, 루프 종료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하나 더 적어주면 좋잖아요, 맞아? 뭐지? 자, 다른 거 쉐링했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뭐 그래들이라는 걸로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뭐 이상한 글자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뭐 빌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쓸데없는 문제들이 나올 거거든요. 자, 그거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메뉴 가셔서 세팅스, 자, 일단 따라해 주시고 제가 이따 적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면이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뭐 그래들이라는 걸로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뭐 이상한 글자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뭐 빌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쓸데없는 문제들이 나올 거거든요. 자, 그거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메뉴 가셔서 세팅스, 자, 일단 따라해 주시고 제가 이따 적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빌드, 익스큐션, 디플로이먼트라고 있을 거예요. 자, 하위 메뉴 열어서 빌드 툴스 열어서 그래들 보시면 여기 빌드 앤 런 쪽에 이렇게 그래들로 되어 있으실 거거든요. 이거를 인텔리제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둘 다. 요거는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프로젝트 열 때마다 요거를 이제 세팅을 해 주셔야 되니까. 자, 그리고 OK. 자, 이런 걸 지금 여러분들 전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일단 하시고 프로그램 그 앱 개발을 이제 좀 어느 정도 하게 되시면 그때 빌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면 됩니다. 오케이. 네. 쓸데없는 문제들이 나올 거거든요. 자, 그거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메뉴 가셔서 세팅스, 여기 메뉴
자, 일단 따라해 주시고 제가 이따 적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빌드 execution deployment라고 있을 거예요. 자, 하위 메뉴 열어서 빌드 툴스 열어서 그래들 보시면 여기 빌드 앤 런 쪽에 이렇게 그래들로 되어 있으실 거거든요. 이거를 인텔리제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둘 다. 그래서 그래들 보시면 여기 빌드 앤 런 쪽에 이렇게 그래들로 되어 있으실 거거든요. 이거를 인텔리제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둘 다. 보시면 여기 빌드 앤 런 쪽에 이렇게 그래들로 되어 있으실 거거든요. 이거를 인텔리제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둘 다. 되어 있으실 거거든요. 이거를 인텔리제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둘 다. 요건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프로젝트 열 때마다 요거를 이제 세팅을 해주셔야 되니까. 자, 그리고 OK. 자, 이런 걸 지금 여러분들 전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일단 하시고 프로그램 그 앱 개발을 이제 좀 어느 정도 하게 되시면 그때 빌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면 됩니다. 오케이. 하고 실행하시면 이제 깔끔하게 나오실 거예요.
자, 루프 종료라고 되어 있어요. 올리시면 제일 편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git하고 이게 특히나 그게 이름은 진짜 그냥 브레이크를,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커맨드를 입력을 받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입력하고 엔터 딱 치면은 그 값이 여기 들어온다. 자, 그 다음에 그냥 브레이크를 그냥 써버리면은 그냥 종료되니까 언제만 종료되게 해라? 엑시트라고 입력했을 때만 하죠. 조건이죠, 조건.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하나 더 적어주면 좋잖아요, 그죠? 뭐지? 자, 다른 거 쉐링했네요. 자, 그래서 요거 먼저 표현을 해줄 거예요. 안 해도 상관없는데 해주는 게 좀 더 보기 좋으니까. 그리고 명령어 땡땡하고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적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바로 옆에다 적고 싶다. 그러면 요 ln 빼주시면 된다 그랬죠. ln 때문에 줄이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dd라는 기능이에요. 그죠? add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그죠? 자, 그러면 add라고 쳤을 때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왜냐면 if문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근데 내가 이제 명령어가 add 아니면 exit다. 둘 중에 하나죠. 기능이 원래 한 개였으니까 exit 하나였다가 두 개가 된 거죠.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죠. 택일 구조. 커맨드가 만약에 equals add라면, add라는 값으로 들어왔다면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나와야 되는 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게 뭐 다들 약간 느낌적으로 아셨을 거예요. 아, 요거는 인터페이스고, 그러니까 출력문이고, 요거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하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입력, 스캐너, 여기는 프린트아웃 이라는 걸 아셨겠지만, 만약 그게 이해가 안 되셨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이해 안 됐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물어보셔야 돼요. 이 요구사항을 작성한 사람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실제로 일할 때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요구사항이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만들면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불확실한 거. 자, 여기서는 이제 의도는 이거죠. 제목과 내용을 입력해서 사용자에게 네가 저장하고 싶은 게시물 정보를 보여줘 라는 뜻이죠. 이것도 ln은 빼줄게요. 넥스트 라인으로, 특히나 이건 더욱 넥스트 라인으로 해야겠죠. 제목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뭐 안녕하세요, 뭐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할 때 문장 단위로 우리가 하잖아요. 무조건 이건 넥스트 라인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저장을 할 겁니다. 이때도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타이틀 이렇게 해서 이 변수에는 제목이 들어있구나 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컨텐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더 있나요? 끝나면은 게시물이 등록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잘 됐죠? 얘도 lm 빼줘야겠네요. 얘는 lm 빼주면 또 안됩니다. 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명령어가 뒤에 붙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다 보면은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서 고치시다 보면은 어디에 ln을 붙이고 어디에 ln 안 붙이고 이게 그냥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구사항 같은 거 보실 때 아까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일단 설명을 잘 보셔야 되고요. 입출력 예시 잘 보셔야 되고 요것만으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 뭐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시면은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게시물 조회입니다. 요거 뭐 제일 간단하게 하는 거는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먼저 명령어로 리스트를 딱 쳤을 때 이렇게 출력되게 하면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딱 봐도 이거 이렇게 출력하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도 일단 한번 해봅니다. 리스트라고 명령이 들어왔을 때
근데 이제 이 패턴도 이제 이해되시죠? 명령 하나 추가될 때마다 LZip 하나씩 추가되는 패턴을 딱 보이시죠? 제일 쉽게 하는 거는 그냥 다 출력을 하는 거예요. 두 개는 많으니까 그냥 하나만 할게요. 요 선 같은 경우는 이 게시물을 여러 개 출력할 때 구분하기 위한 용도거든요. 안 해도 상관없지만 해주면 나중에 더 좋아요. 그냥 그 테스트 해볼 때. 자, 해서 리스트 하면은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 요구사항을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왜냐면 애드로 저장된 게시물이 나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건 애드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애드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요 AAA, BBB 요게 나와야 되거든요. 리스트 했을 때.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말짱 황이죠. 내가 저장은 여기 타이틀과 컨텐트에 했는데 출력은 전혀 상관없는 제목일, 내용일 그냥 다이렉트로 출력을 해버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딱 고민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랑 애드 할 때 저장했던 게 타이틀이랑 콘텐트라는 변수에 있으니까 이 변수에 있는 내용을 여기서 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성공입니다. 자, 여기서는 더하기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더하기로 해서 연결하셔도 되고 %s로 편한 걸로 쓰세요. 저는 이걸로 할게요. 프린트 F보다는 프린트 ln 한 다음에 문자열을 더하기로 연결하는 게 편해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제목 이 %s에다가 제가 이 타이틀 변수에 저장된 그죠? 내용을 넣고 싶다 이거예요. 타이틀 하시면 되죠. 그죠? 자, 근데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역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다시 우리 지역 변수 할 때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복수 삼아서 얘기를 드리면 변수 앞에다가 이 자료형을 붙이는 거는 우리가 변수를 최초로 만들 때죠. 그리고 이렇게 변수를 앞에다가 이렇게 자료형 같은 거 안 붙이고
안 붙이고 이름만 갖다 쓰는 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변수를 갖다 쓰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 타이틀이라는 변수가 여기서 만들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자, 이거 왜 그렇다? 기본적으로 변수가 지역 변수라는 개념은 지역 안에서만 사용된다. 지역 안에서 만들어졌고 지역이 끝나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자바에서 지역을 표현하는 건 중괄호예요. 중괄호. 그래서 이 타이틀이라는 변수는 어디서 만들어졌다? 이 지역 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역이 끝나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자바에서 지역을 표현하는 건 중괄호예요. 중괄호. 그래서 이 타이틀이라는 변수는 어디서 만들어졌다? 이 지역 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타이틀이라는 변수는 언제 사라진다? 지역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들하고 쳤으면 여기 애들하고 이렇게 치면 조건문에 의해서 요게 실행이 될 거예요. 이만큼이. 요거 실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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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면 어디로 가요? LG프로 안 가죠? 태길 구조인데. 끝나면은 이미 선택한 조건이 완료가 됐으니까 이 if문 덩어리를 지나서 위로 갑니다. 다시 while문 초반으로 가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 타이틀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되셨죠? 그 다음에 리스트를 치면은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시작이 될 거고요. 이 타이틀은 이 지역 안에서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타이틀을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이 타이틀이라는 변수가 어디서 만들어져야 될까요? 여기서 사라지면 안 되니까 이 지역에서도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러면 적어도 얘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타이틀이라는 변수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타이틀이 살아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적어도 이 지역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 지역. 자, 얘가 어디입니까? 같은 라인 이렇게 쭉 올려보시면 돼요. 이 while이죠. 자, 그래서 이 스트링은 다시요. 타이틀은 여기서 만들 게 아니라 적어도 여기서 만들어야 얘도 사용 가능하고 얘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아직 완료가 안 됐잖아요. 늘 거 없으면 이렇게 일단 공백을 넣어놓으세요. 이렇게 널을 넣어놔도 되는데 이렇게 공백을 넣어주세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코드의 흐름을 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코드가 한 줄 한 줄 실행되는 걸 머릿속으로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되면 요거 실행되고 while 실행되고 얘 실행되고 얘 실행되고
얘 실행돼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dd 하시면은 이 if문에 의해서 여기로 점프하겠죠. 그래서 실행되고. 자, 저장을 할 건데 이제 이 밑에서도 사용 가능한 변수에다 저장하려면 직접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에다 자료용을 붙이는 건 새로 만드는 겁니다. 자료용을 안 붙이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갖다 쓰는 겁니다. 이 타이틀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이 타이틀을 갖다가 여기서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입력하시는 제목이 여기에 저장된대요. 됐죠? 그리고 이 타이틀은 요까지는 살아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 개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도 빨간 줄 사라졌죠? 얘가 타이틀 사용하겠다라는 거 무슨 의미예요? 요거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아직 안 죽었잖아요. 여기까지. 여기서 죽으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세요. add 합니다. 리스트 해보시면은 제목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요것도 아마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막히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코드를 천천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을 해봐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봐야 돼요. 자, 어떻게 된다? 자, while 시작하면은 타이틀에 공백이 들어갑니다. 타이틀은 공백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명령어 add 하시면은 여기 실행이 돼서 여러분이 입력한 제목이 여기 타이틀에 들어갑니다. 그럼 타이틀은 이제 뭐가 된다? 그러면 AAA라고 입력했으면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내용 입력해서 콘텐츠에 저장될 거예요. 그죠? 요거가 출력되고 끝나면 어디로 간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로 안 갑니다. 그죠? 여기로 가서 다시 여기로 오겠죠. 어떻게 됐어요? 타이틀에 다시 공백 넣고 있죠? 기껏 AA 넣어놨는데 공백으로 다시 만들어버렸어요. 아, 그러면은 얘가 반복문 돌 때마다 계속 공백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얘가 반복문 안에 있으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럼 성공입니다. 밖으로 빼야죠. 그래야 반복문 안에서 계속 공백으로 다시 값이 재세팅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지 않으면 못 찾아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됐습니다. 다시 실행해서 일단 AA는 내가 원하는 걸로 저장이 됐습니다. 하고 적어도 여기서 만들어야 얘도 사용 가능하고
못 찾아요. 일단 AA 는 내가 여러분 이거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지 않으면 못 찾아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됐습니다. 다시 실행해서 일단 AA는 내가 원하는 걸로 저장이 됐습니다. 자, 내용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하나의 프로세스를 내가 해결했으면 동일한 거는 그냥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여기에 컨텐츠도 필요하겠네. 이 컨텐츠에다가 집어넣어야겠네. 여기서 컨텐츠를 뺐어야겠네. 똑같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애드해서 애드 기능 할 때 저장했던 거를 다시 꺼내왔죠. 리스트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애들을 한 번 더해서 리스트를 보면은 이제 갱신이 돼버려요. 리스트 애드해서 애드 기능 할 때 저장했던 거를 다시 꺼내왔죠. 리스트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애들을 한 번 더해서 리스트를 보면은 이제 갱신이 돼버려요. 밑에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바삭한 킨더 초코 비스킷을 소개합니다. 킨더 해피히포. 문제의 원인은 그거죠. 변수에는 단 하나의 값밖에 저장을 못하니까 이거를 여러 개 저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 저장하기 위해서 배열이랑 어레이 리스트를 배웠는데, 배열을 써도 돼요. 근데 배열을 쓰려면은 조금 더 복잡해져요. 어레이 리스트 쓰면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를 안 쓸 이유가 없죠. 자, 문제의 원인은 뭐다? 여기에 하나밖에 저장을 못한다. 맞죠? 자, 그러면 여러 개 저장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배열로 할 수도 있고, 근데 배열보다 더 편한 게 뭐다? 어레이 리스트죠. 자, 그리고 여기 타이틀 아까 뭐였습니까?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 여러 개 저장하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디테일인데, 이거 타이틀 어레이 리스트면 여러 개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이틀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이 변수가 단일 변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나 어레이 리스트라는 것도 꼭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타이틀 리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복수 표현으로 타이틀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봐더라도 이게 타이틀 여러 개 들어있는 거 보니까 어레이 리스트 이거나 배열이겠네 라고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전 타이틀스라고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그럼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죠. 자, 이거 문법 기억 안 나시면은 GPT한테 물어보시거나 저희 예전에 어레이 리스트 수업 내용 가서 참고해서 하셔야지, 이거 기억 안 난다고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문법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 안 나면 바로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죠. 자, 타이틀이랑 제목은 같이 가는 거니까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콘텐츠.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변수가 아니라 어레이 리스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수에 저장하는 방식이랑 다르잖아요.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저장하는 곳을 가서 바꿔줘야겠죠. 어레이 리스트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것도 기억 안 나시면은 물어보시거나 지난 수업 내용 돌아보시거나. 자, 여기서 스캔 넥스트 라인 저장한 거를 이제 스트링 타이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거쳐서 간다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다 한번 저장한 다음에 타이틀에 이 타이틀 변수에 있는 거를 타이틀스에다 애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거쳐 가시거나 아니면 나는 이 표현도 익숙하다라고 하시면 이거 바로 여기다 넣으시면 되죠. 하시면 이거 바로 여기다 넣으시거나 이렇게 한번 거쳐 가시거나 아니면 나는 이 표현도 익숙하다라고 하시면 이거 바로 여기다 넣으시면 되죠. 타이틀스에다 애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거쳐 가시거나 아니면 나는 이 표현도 익숙하다라고 하시면 이거 바로 여기다 넣으시면 되죠. 됐죠? 마찬가지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콘텐츠 애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애드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저장소가 있으면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애드 할 때마다 계속 순서대로 쌓입니다. 그렇죠? 애드를 한 번만 하면은 이 타이틀스에 하나만 저장이 될 거고, 애드를 두 번 하시게 되면 두 개, 애드를 세 번 하시게 되면 세 개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일단 다 목록 조회가 아까